평온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당신은 무심코 켜는 전등 스위치 하나가 지금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지의 안전한 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는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람 자원의 80%가 몰려있는 그곳은 수심이 너무 깊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발전기를 세울 수조차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한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울산 앞바다에서는 지금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소리 없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환경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명운과 당신의 미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는 것. 대한 도박판에 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안가에서 보는 얕은 바다의 풍력 발전기는 수영장 바닥에 깃대를 꽂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바다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심이 60m를 넘어가면 아무리 튼튼한 말뚝을 박아도 거센 파도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강하고 일정하게 불어오며 바로 그 위험한 곳에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막대한 에너지의 노다지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바닥에 기둥을 고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육상 빌딩보다 더 높은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바다 위에 띄우는 미친 발상을 해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3빌딩보다 높은 260m짜리 거탑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오직 부력 하나의 의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 아찔한 모습을 말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의 꼭대기에서는 축구장 길이만 한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엄청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한 도전입니다. 만약 무게중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파도의 리듬을 잘못한다면 수천억 원짜리 발전기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처박히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이 기술을 위해 한국의 네로라는 조선 3사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각자의 비밀 무기를 감춘 채 수주 계약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과 그 속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새로 설치될 풍력 발전 용량은 한국 전체 발전량의 7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의 잠재 설치량은 약 2.8기가와트로 유럽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치명적인 경쟁자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 조용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거대한 강철들이 과연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끔찍한 재앙이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산꼭대기나 평야 같은 육지에 발전기를 세웠지만 좋은 자리는 이미 선점되었고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어쩔 수 없이 해안가 얕은 바다로 밀려났지만 그곳조차 어업활동과 관광지 보호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성장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는데 전 세계 풍력 자원의 80%는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는 깊은 바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고정식 방식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기둥 길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설치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망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심 50m가 넘는 깊은 물속에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업적으로는 완벽한 자살 행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 바닥에 고정하는 방식을 버리고 거대한 발전소를 통째로 물 위에 띄우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 부르는데 배처럼 물에 떠 있으면서도 바다 밑바닥에 무거운 댐을 내려 제자리를 지키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배는 파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흔들려도 안전하지만 발전기는 아주 미세한 기울어짐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엔지니어들을 괴롭힙니다. 최신 15메가와트급 터빈은 높이가 260m에 달해 여의도 63빌딩보다 더 높은 구조물이 파도 위에서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축구장보다 긴 거대한 날개 3개가 맹렬히 회전하며 만드는 진동은 단단한 땅 위에서도 버티기 힘든 엄청난 물리적 스트레스를 구조물에 가합니다. 만약 이 거대한 탑이 파도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한다면 발전 효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고가의 장비는 순식간에 고철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거인을 쓰러지지 않게 붙잡는 핵심 기술이 바로 부유체인데, 무게중심을 극도로 낮추어 오뚜기처럼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전체 발전 용량의 7배가 넘는 1060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소가 새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바다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그 위에 수천조 원의 자본을 쏟아붓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사입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수심이 100m 이상으로 깊으면서도 강력한 바람이 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유식 풍력의 최전선이자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최근 고정식 프로젝트 하나에도 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한 부유식 발전 단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울산 앞바다에 계획된 6기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액을 가볍게 뛰어넘는 100조 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울산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정작 이 돈을 가져갈 자격은 극소수의 기업에게만 주어집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훌륭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거대한 괴물을 실제로 만들어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조선업이 가진 압도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쟁자들이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드라이도크라는 거대한 욕조가 있는데, 이곳은 물을 빼고 배를 조립한 뒤 다시 물을 채워 띄우는 기적의 공장입니다. 그 위에는 수천 톤의 강철 블록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것은 부유식 풍력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부유체를 바다로 끌고 나가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조립하는 기존 방식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날씨가 나쁘면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육지에서 모든 조립을 마친 후 완성품을 바다로 끌고 나가는 암벽 통합 방식은 오직 거대한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소만이 가능한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품질의 철강을 공급하는 포스코와 전기를 나르는 LS전선이 바로 옆에 포진해 있어 완벽한 공급망 생태계인 슈퍼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조선사인 HD 현대중공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해양 플랜트 노하우를 집약해 펌프 없이도 스스로 균형을 잡는 하이플로트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기계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물 형상만으로 파도를 이겨내는 이 기술은 고장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거대한 돈 구멍을 막아줍니다. 삼성중공업은 레고 블록처럼 부품을 딸깍 끼워 맞추는 모듈화 설계를 도입해 초대형 크레인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립이 가능한 수출형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비용을 극한으로 낮추어 가격 경쟁력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하나오션은 원통형 기둥 대신 육각형 모양의 부유체를 설계하여 철판을 구부리는 난이도 높은 공정 없이 로봇이 빠르게 용접할 수 있는 생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부유체를 싣고 나르는 전용 설치선까지 직접 건조하여 운송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하는 수직 계열화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기술의 정점을 찍고 있는 동안 바다 건너편에서는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거대하고 무서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무려 5배나 저렴한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막대한 자본과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차별적인 공세를 퍼붓습니다. 민양 스마트 에너지라는 중국 기업은 하나의 부유체에 2개의 터빈을 올리는 파격적인 설계를 선보이며 기술적으로도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기업이 한국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국산화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안방인 한국 시장마저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한국 기업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중국의 저가 부품으로 채워진 이 트로이 목마는 국내 풍력 생태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20년 동안 거친 폭풍우를 견뎌야 하는 발전소는 싼 가격보다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조선소가 가진 최후의 보루인데 수십 년간 까다로운 선주들을 만족시키며 쌓아온 신뢰와 품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품질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력망 부족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내부의 갈등을 이겨내고 이 거대한 에너지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화려한 기술만 남긴 채 몰락할지 결정될 순간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발전소를 바다 위에 띄워도 그곳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낼 전선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수조 원이 드는 송전망 확충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위험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16차선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놓고 정작 출구는 비포장 도로 하나만 남겨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또 다른 거대한 암초는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민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과 그들이 보여주는 필사적인 저항에 있습니다. 완도 앞바다를 가득 메운 수백 척의 어선들이 벌이는 해상 시위는 단순한 보상금 문제를 넘어선 생존권 투쟁의 처절한 현장입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가 주민동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 멈춰선다면 하루이자 비용만 수억 원이 증발합니다. 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기업이 각자 알아서 입지를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인허가 기간을 기존 71개월에서 3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이 법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행히 최근 울산 프로젝트 개발사들이 한국전력과 6기가와트 규모의 송전 계약을 체결하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최소한의 혈관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전력망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결정적인 청신호입니다. 이제 한국조선업은 남의 설계도를 받아 배만 만들어주던 단순 하청 기지에서 바람을 수확하는 독자 기술을 가진 에너지 리더로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원천 기술을 빌려 쓰고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팔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흙바닥에서 유조선을 만들며 세계 1위로 올라선 70년대의 기적처럼 부유식 풍력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두 번째 퀀텀 점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수이며 5배나 벌어진 가격 격차를 오직 품질 하나로 극복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글로벌 발주처들이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을 선택할지 아니면 20년의 안전을 위해 비싼 한국산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100조 원의 거대 시장은 고스란히 중국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는 다시 이류로 전락할 것입니다. 기술적 우위는 영원하지 않으며 중국의 추격 속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뉴스로 보고 있는 저 거대한 구조물들은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비싸고 위험한 도박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는데 과연 한국은 이 거친 파도를 넘어 에너지 패권이라는 보물을 손에 넣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와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순히 박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한국, 조선, 3사 중 누가 먼저 글로벌 부유체 설계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느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표준이 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지만 표준을 장악하는 자는 시장의 모든 규칙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산 부품이 한국의 풍력 생태계로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는지 경계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기술 종속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한전이 약속한 대규모 송전망 확충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론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제때 깔리는지 확인하는 차갑고 객관적인 현실 감각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석유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저물고 바람이 새로운 석유가 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그 기회를 잡을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여 남 좋은 일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기업들의 진짜 실력과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수주 금액이라는 화려한 겉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익률과 기술 격차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옥석을 가려내십시오. 현명한 투자자와 관찰자는 남들이 환호할 때 숨겨진 리스크를 계산하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과감하게 기회를 포착합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부유체처럼 당신의 경제적 판단 또한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국조선업은 텅 빈 백사장에서 세계 1위를 만들어낸 저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새로운 승자가 태어나는 혼란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입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어오지만 그 바람을 거대한 부와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은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지금 울산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혁명은 어쩌면 당신의 미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꿀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최종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앞으로도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며 냉철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준비된 당신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